네, 안녕하세요. 토요주코라입니다.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6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자 주식시장 리뷰, 코스피 2900 돌파, 오르는 종목도 내리는 종목도 모두 공존한 하루라는 주제로 영상 찍게 됐고요. 제 블로그 들어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폴더 안에 160번째 거 내용 보시면 됩니다. 오늘 2900이 얼마 만인지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 있고요. 시장 앞서 모든 투자 판단 본인 몫이고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자의 주식시장을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은 출처는 네이버 증권의 화면이고요. 저거 캡처 뜬 지는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뭐 변화는 없죠. 이렇게 다 종가 마무리됐고, 요거 영상 안에서 또 네이버 페이, 네이버 증권 쪽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출처는 네이버입니다. 오늘 2907포인트로 마감했고, 이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2900을 넘은 지가 그죠. 코스닥도 뭐 같이 덩달아 올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하루입니다. 개인은 뭐 던졌네요. 그죠? 개인은 던지고,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사다 모았는데, 근데 이제 인기 종목이라고 해서 오른쪽을 좀 쳐다보면, 뭐 제가 분석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보면 딱 오를 만한 것, 그러니까 이 시총을 올릴 만한, 시총이란, 이 지수를 올릴 만한 것들은 당연히 다 대기업들 위주겠죠? 큰 기업들 위주죠. 제 눈에 봐도 다 큰 기업들로 눈에 보이긴 합니다. 이런 기업들로 이제 이렇게 지수를 이제 끌어올린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이런 시장에는, 그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기에서도 그 내리는 종목도 있고 오르는 종목도 둘 다 공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오르지는 않았다는 소리를 하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매일 배당주를 사 모으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제 지수가 올라가면 국내 ETF, 국내 배당주들을 살 수 있냐? 이 중에서도 물론 오르는 종목을 사야 좋은 거지만, 근데 이미 내가 어떤 정도 매집을 해놓은 상태에서 올라버리면 오르는 그러니까 나의 물량은 밑에 있는데 내 물량의 기준의 평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즉 불타기를 할 수 있냐 그 얘기거든요. 불타기가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시장이 되면 솔직히 2009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평균보다 훨씬 올라가 버리는 시장이 되면 일단은 조금은 쳐다봅니다. 이거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지를 조금 고민스럽게 저도 쳐다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저도 개미예요. 저도 불타기는 별로 안 좋아해요.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불타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시장이라는 게 오르면 지금 올랐죠. 더 오를지 푹 떨어질지 아니면 또 작게 떨어질지 그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주시장은 뭐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늘 항상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삼성증권에 있는 그 ICA 계좌 제가 이제 리스트업을 해놓은 부분인데 이런 오르는 시장에도 내리는 종목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은행주들, 그 다음에 리츠 부동산 관련된 것들. 요거 지금 단적으로 두 개만 보이지만 뭐 이거는 미국 거고 미국 종합채권이니까 빼더라도 지금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니지만 리츠 쪽하고 은행 쪽은 은근히 빠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이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저도 이제 조금 매수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이렇게 막 그죠? 2%씩 1%씩 다 오를 것 같죠. 여기도 그죠? 그죠? 무슨 데일리 커브도 어떤 것도 오르고 다 올랐을 건데 이렇게 빠지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은행주도 빠졌고 은행주 1%나 심지어 빠졌어요. 리츠는 뭐 고작 5원이긴 하지만 리츠도 예뿐 아니라 코덱스 리츠도 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은행주하고 코덱스 리츠 쪽이 좀 빠진 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날 좀 리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907까지 마감되고 그래서 1.23% 상승하면서 2,900선을 돌파했던 그런 히스토리. 덩달아 코스닥도 같이 올랐던 거겠죠. 코스피 오르면 코스닥도 같이 좀 오르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런 날이 마냥 오르는 종목만 있지 않다는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진 종목들도 있더라. 그죠? 빠져도 0. 몇 프로가 빠지는 게 아니라 1%, 2%씩 빠지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리츠나 이런 것들은 조정을 좀 받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리츠 관련된 리츠 관련된 ETF 가지고 계신 분들, 뭐 대표적인 거 타이거 리츠하고 그다음 코덱스 리츠일 텐데 그닥 많이 오르지도 않은 걸로 좀 판단되거든요. 제가 제 평균 가격보다 그럼에도 조금 빠졌다는 거죠. 어쨌든 얘도 등락은 할 겁니다. 어쨌든 금리 이슈 때문에 뭐 얘가 좀 민감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왜 오르고 왜 내렸을까 보면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 증시 자체가 이 대기업 혹은 큰 기업 기준으로 좀 이제 많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죠. 이게 제 나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보면 좀 대형주 중심으로 좀 올랐다는 게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런 것들. 반면에 금융 같은 거, 아까 은행이죠. 그 다음에 채권 같은 것들, 리츠 같은 것들은 글로벌 이슈나 금리 이슈 이런 것들 수급 영향 때문에 좀 하락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 수건, 바닥에 평평하게 놓은 수건들 있죠. 수건을 이렇게 놓아도 이 수건을 어느 한 지점을 잡고 끌어당겨 올리면 수건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점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면서 이제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위로 오르면서 다른 것들이 상승을 같이 따라간 거지만 혹은 따라오지 못했거나 밑으로 빠진 것들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 시장의 자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돈이라고 합시다.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오늘 또 100억이고 그러니까 늘 100억이었던 시장이 갑자기요. 100억이었던 시장이 갑자기 내일 1000억이 되고 모레 뭐 3000억이 되고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늘어날 수 있죠.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기관이 더 투자하게 되면. 어쨌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몰려있는 이 자금들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마치 있잖아요. 이게 고여있는 어떤 그러니까 고여있는 어떤 영역에서 그죠? 이만큼 어떤 땅땅 묶기로 가지고 있었다면 얘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다른 부분에 있는 어떤 그 영역들은 조금씩 이제 캐파가 이제 조금씩 이 영역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 여기에 들어있던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소위 우리는 뭐 수급이라고 하던가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이제 매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형주 아닌 혹은 그 어떤 이슈에서 좀 벗어난 종목들에서는 당연히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수급상으로. 예. 그런 영향으로 오늘은 아마 금융주, 채권, 리츠 이런 쪽이 좀 빠진 게 아니었나. 그러면 뭐 우리한테는 좀 좋은 거죠. 뭐 금융주 좀 더 사면 되는 거고 채권주 조금 더 사면 되는 거고 리츠도 조금 더 모으면 되는 겁니다. 얘들이 항상 마냥 빠지진 않을 거니까. 왜냐하면 항상 오르면 또 올랐던 게 내려가면서 또 다른 게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불타기보다는 그냥 조금 떨어진 종목들, 그러니까 종목상에 여기서 말하는 종목 ETF입니다. 개별 종목은 제가 잘 안 건드리니까 ETF상에 크게 뭐 어떤 뭐 이슈가 없던 것들, 그냥 수급상으로 빠진 것들은 좀 매집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수급이 다시 몰리게 되면 금방 또 따라잡거나 금방 또 제자리를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당주를 할 때는 그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배당주를 할 때는 사실 무조건 그냥 그죠? 무지성으로 그냥 계속 모아가는 것도 정답이긴 한데 되도록이면 좀 싸게 모아야 좋은 게 아닌가요? 싸게 한 개 살 거를 2개 사는 게 좋은 거고 2개 살 거를 4개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한 개 자체가 배당의 매력을 가지니까 제 말이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좀 빠졌을 때 조금씩 더 사놓으면 나중에 이제 다시 제자리 돌아갈 때는 시세 차익도 조금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배당의 매력도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갔을 때 수량을 좀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배당주를 좀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상승장에서도 이 분산 투자는 필수이고 저 같은 경우는 불타기보단 좀 하락한 어떤 섹터들을 좀 찾아보고 좀 투자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결론은 이겁니다. 상승장에는 모든 종목이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상승 다 했네. 그냥 넉넉고 있자. 그것보다는 분명히 하락하는 종목도 있으니 걔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좀 좋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은행주 관련 같은 것들, 은행주들은 사실 이전에 되게 많이 올랐던 거 혹시 아십니까? 아마도 본인들 저하고 시작했으면 아마 지금 가격이 만약에 지금 은행주 오늘의 은행주 가격이 10,000원이었다면 저하고는 아마 매집을 8,000원에서 7,000원 정도에서 아마 매수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평균이 그렇게 잡혀 있으니까. 그럼 오늘 같은 날 빠지면 물론 우리 평균은 올라가겠지만 수량이 늘릴 수 있잖아요. 만약 내일 또 빠진다면 저는 더 늘릴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주를 되게 좋아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의 하락이 오히려 좋은 진입 기회 혹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했는 것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죠.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60번째 시간이고 오늘자 주식시장 리뷰 코스피 2900 돌파 오르는 종목도 내리는 종목도 모두 공존한 하루였다는 내용으로 영상 찍게 됐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두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입니다. 매수할 때, 매도할 때 한꺼번에 그쵸? 너무 오버해서 팔거나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씩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고요. 그리고 그 버튼 누르는 사람은 정작 본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어떤 달콤한 유혹이 있더라도 본인 주관적으로 본인 아는 만큼, 본인 공부한 만큼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선투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